네, 이재명 후보께 먼저 여쭙겠습니다. 네. 대장동 사건은 굉장히 복합적이어서 어떤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쪽을 비난하는 분도 있습니다.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우리 쪽에 좀 더 많이 향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. 그런데 지난번 우리 토론회 때 대장동 이슈가 민주당의 호재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께서는 호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. 제가 좀 놀랐습니다.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 앞에서 호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? 혹시 이걸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모르지만 국민들 앞에서 호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? 어떤 생각이셨습니까?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이제 저의 문제만 들여다보시니까 그런 것 같고요. 사실은 이거는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토건 투기 세력과 연합해가지고 개발 이익을 전부 독식해 왔지 않습니까? 제가 이런 장치라도 만들어서 환수하기 이전에 전국에서 그렇게 한 일도 없고 후보님도 그렇게 하신 일이 없죠.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부정을 하고 투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만들었다라는 점이 알려진 계기. 두 번째는 이재명 시장이 그래도 저 국민의힘의 저 극렬한 방해를 뚫고 그 제도적 한계 그 위에서도 그래도 5천억이라도 환수했다라는 그것을 저는 성과로 인정해주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.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노력하는 단체장이 어디 있습니까? 그냥 허가해주면 그만이죠. 어떻게든지 그 환수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나마 성과를 내서 성남시 빚도 갚고 성남 시민들의 복지도 했으니까 저는 이게 저희 성과를 또 실력을 홍보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네, 그런데 바로 그저께는 또 국민의 상심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제가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다면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그런 결정을 했다면 적어도 호재라고는 안 했을 것 같다. 감수성의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. 저도 답을 좀 하겠습니다. 아니, 아직 조금 더 다음 질문 드릴게요. 이 대장동 사건은, 이 공익환수의 측면이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? 그 땅의 원주민들은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헐값의 땅을 내놨다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고요.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은 민간 개발이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못하고 너무 비싸게 입주한 것 같다. 이래서 또 고발을 했어요. 그 와중에 있는 소수의 토건족들은 수천억의 배당, 또 수십억의 퇴직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?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저는 걱정이 되고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했었던 분이 구속됐지 않습니까? 그에 대해서 좀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.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우선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은 부동산 불경기 때고 그때는 집값이 떨어져서 난리일 때입니다. 그래서 그때 예상 이익의 70%를 저희가 확정 이익으로 환수했기 때문에 나머지 1,800억 정도로 예상되는 걸 업자가 가지기로 돼 있었죠. 그런데 2018년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. 이 총리 하시는 동안에 집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본인의 잘못 인정하시고 계신데 그것 때문에 개발업자들 이익이 3, 4천억씩 늘어난 거예요.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총리님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. 두 번째로 제가 책임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사업을 잘못했다고 책임을 느낀다는 게 전혀 아니고 정치인이 한 사람으로 이런 식으로 이 제도적인 한계, 그 다음에 정치적인 압박 등을 통해 가지고 민간업자들한테 어떻게든지 100% 개발 이익 주려고 그러다가 제가 그나마 버텨서 절반 이상을 환수했는데 그래도 나머지 가지고 이게 난 도둑잔치를 하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. 토지 소유자가 헐값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안 했더라도 어차피 민간 개발업체가 또는 LH가 하더라도 다 수용을 하든지 협의 매수를 합니다. 그걸 마치 저인 것처럼 이제 생각하시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 마지막으로 그 후보님은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? 이 사건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방해했고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막았고
국민의힘이 그 민간업자들의 개발 이익을 가지고 자기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게 핵심인데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자꾸 이 내부에다가 자꾸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하긴 합니다. 만약에 제지를 하시려면 후보자가 하시면 됩니다. 저는 개입을 안 하더라도요. 예,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수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에 대해서 민주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는 것, 그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아까 2018년부터 집값이 올랐다, 땅값이 올랐다 그러시는데요. PF라든가 설계는 그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. 그래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온당치가 땅값이 내렸다면 잠깐만요. 1,800억이 아니라 제 그 말씀, 이익이 더 줄었겠죠. 제 발언 중입니다. 그 다음에 2015년 메르스 당시에 이재명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셨죠. 이렇게 썼어요, SNS에. 저는 병원장을 야단치거나 보건소장에게 떠넘기지 않고 100% 제가 다 책임집니다. 제가 성남시 최종 책임자이니까요. 이러셨단 말입니다. 이번 것하고 좀 다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. 제가 부하 직원들을 통솔할 행정적 책임이 있고 또 성남시정에 대해서는 지금은 경기도지사는 도지사로서 도정에 대해서 다 무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. 그 책임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은 아직도 그 실상이 완벽하게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. 우리 후보님도 전남지사 하시고 뭐 국회의원 하시고 총리 하실 때 그 휴하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납니까? 그 점에 대해서도 총리님께서도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저는 이재명 후보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. 훨씬 더 깊게 사과를 드렸고요. 저는 경도 네, 사건만에 잠깐만요. 전혀 제가 다른 아닌데. 분한테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.